네, 신중한 시선을 통해서 기대 인플레, 또 채권 시장의 자금 유입과 소매 판매 전망치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의 맥을 짚어봤습니다. 네, 이제 저희 수급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8월 수출 감소 또 무역 적자 기록에 코스피 하락 전환했습니다. 환율도 1,329원으로 추가 상승하면서 마감한 금요일장이었는데요. 수급 들어온 종목 분석 그리고 전략 이야기로 오늘 일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용빈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주임 함께합니다. 주임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자, 시간외에서 움직인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호실적을 기록한 기업들의 주목도가 높은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먼저 삼양식품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1%나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99% 강한 시세 분출을 하는 모습이었고 흑자 전환에 성공한 예스코홀딩스도 9.91% 오른 모습입니다. VT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13%나 급증을 했는데요. 일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3.19% 시간외에서 상승 탄력 보인 모습이고요. 여전한 초전도체 열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에 움직인 종목들이 다수 있었는데 이준의 샘플 제작을 완료하겠다라고 밝혀지면서 시간외에서 더 부각을 받는 모습이었죠. 덕성은 6.25% 오른 모습이고 신성 델타테크 3.63%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외 특징주에서 보니까 실적 관련돼서 움직인 종목들이 뭐 삼양식품, BT 정도가 있고 또 초전도체 관련주에서 덕성, 신성, 델타, 테크가 움직였네요. 오늘 살펴볼 종목은 어떤 걸로 오늘은 고르셨습니까? VT라는 종목입니다. 예, 최근에 화장품이 좀 핫해졌죠. 네. 사실 뭐 중국이 단체 관광에 대해서 제기를 한다는 재개하고. 소식 네. 때문에 좀 핫하긴 한데 VT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과 관련 있는 모멘텀은 아니고요. 일본에서 상당히 잘 팔리고 있는 화장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VT가 시간에서 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그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이 700억 원대 매출과 이제 한 100억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거의 한 2배 이상 성장한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VT가 이번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데는 이 리들샷이라는 제품 딱 한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리들샷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몇 번 드렸긴 했습니다만 이 리들샷이 뭐냐면 기초 화장품의 일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핫한 이제 색조 화장품과 좀 거리가 먼 화장품이다 볼 수 있겠지만은 이 리들샷이라는 제품이 이제 그 화장품 기초 화장품 내에 마이크로 니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피부에 따끔따끔한 효과를 주게 되면서 이제 그 재생력이라든지 이런 걸 높인다. 이런 제품 때문에 일본에서 특히 뜨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일본에서 어느 정도의 입지를 다지고 있냐라고 보시면 특히 한 이 리들샷이 출시된 지는 2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습니다만 특히 SNS, 뭐 틱톡이라든지 뭐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트래픽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자사몰 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트래픽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 내에서도 특히 뭐 화장품 온라인 판매 채널 등에서도 한 10위권 내에서 다수의 랭크를 하는 등 계속적으로 좀 판매 호조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2분기 실적에 온전히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3분기 실적들도 기대를 해봤을 때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마이크로 니들이 들어있어서 따끔따끔한 따끈따끔한 효과를 지니고 화장품이 있다라고 지금 합니다. 일본의 네. 오프라인 매출을 지금 크게 네, 맞습니다. 신장을 시켰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특히 VT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안 좋았던, 장기적으로 안 좋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도 기초 화장품 쪽으로 마스크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강세였었는데 이전 사명이 VT GMP였습니다. 이 GMP라는 회사가 이제 그 라미네이팅 사업을 하고는 있었는데 기존에 뭐 신사업을 2차 전지니 뭐 아니면 수소니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붙이게 되면서 사실 시장에 대한 신뢰도를 많이 잃어버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분할을 하게 되면서 이 화장품 쪽으로만 본업을 좀 집중을 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 때문에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괜찮다라고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리들샷 제품이 3분기에도 좀 잘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 한번 좀 종목을 유의 깊게 지켜봐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트레이딩 전략은 어떻게 그럼 가져가 볼까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1,800원을 제시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짧게 10,000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1,800원인데 손절가를 10,000원. 손절가 굉장히 짧게 네.
갖고 가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금요일 양시장에서 지금 개인만 사고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도가 이어졌습니다. 장중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갔는데 외국인 기관은 어떤 종목 담았는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선크림으로 활짝 웃은 한국콜마부터 살펴볼 텐데요. 8거래일째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망도 매우 맑다고 합니다. 현대그린푸드는 7거래일 매수하고 있는데요. 케어푸드 부문을 강화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도 두 자릿대 급증을 했다고 하죠. 이오테크닉스는 5거래일 연속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LED 장비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로는 5거래일 연속 매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인탑스는 4거래일 연속 매수인데 로봇 테마가 다시 벼들면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의 특징주도 만나보시면 T-로보틱스도 역시 주목도가 높습니다. 확실히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4거래일째 기관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HK이노에는 8거래일째 매수 흐름 들어오고 있는데요. 신약이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바텍은 7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 들어오고 있고요. 세계 1위 의료기기 유통사와 맞잡고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하고요. 덴티스는 6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 들어오고 있는데 치과 의료기기 국책과제 2건 수주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5거래일 연속 매수인데요. 합병 관련 재공시일이 다가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의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크게 보자면 뭐 덴탈 관련,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관련주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선 외국인 수급 특징주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외국인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인탑스라는 종목을 보고 네. 있는데요. 특히 이번 하반기를 좀 준비할 종목은 로봇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하반기에 로봇이 좀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부분은 일단은 삼성전자가 최근에도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서 네. 한 번 더 언급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의 하반기 상장을 좀 네, 기대를 네.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인탑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 서빙 로봇으로 상당히 많이 유명했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모멘텀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 웨어러블 로봇 쪽으로 상당히 좀 네. 많이 초점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언급이 있어 왔습니다. 작년 초부터 계속 자기네들이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서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시제품을 만들겠다라는 쪽으로 의지를 표명해 왔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이 좀 한 1년 정도 늦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연내에는 무조건 이런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서 출시를 하겠다라고 좀 네, 이제 의지를 표명을 얘기했네요. 했고요. 특히 연내 웨어러블 로봇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가시성이 있는 부분이 이 사내에서도 이 웨어러블 로봇 시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직원들과 소통도 하고 이 제품에 대한 좀 설명을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제 아마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인탑스를 얘기하면서 왜 웨어러블 로봇을 얘기를 하냐라고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인탑스 주가가 한 번 크게 뜬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그 사실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로봇 출시를 인탑스에 위탁 제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네. 물론 이런 얘기가 이제 사실 어느 정도 좀 들어맞는 얘기인 게 삼성전자 쪽에서도 인탑스에 대해서 시제품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길게 해왔었고 그리고 연내 초에도 이 인탑스에서도 이 삼성전자의 그 웨어러블 로봇에 대한 이런 수주가 좀 어느 정도 가시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인데 특히 이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는 이 보핏이라는 이제 로봇이고요. 특히 시니어들을 위한 이 무릎이라든지 이런 걸 보조해주는 웨어러블 로봇 장치라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노인들을 거동을 좀 맞습니다. 도와주는 거동을 좀 방향으로. 도와주는 그런 네네.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삼성전자 내에서도 뭐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미뤄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내에는 연내 출시가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모멘텀이 크게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같은 경우는 베어 로보틱스라는 이제 그 서빙 로봇이죠. 서빙 로봇 자체를 이제 독점적으로 연내와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생산을 해왔던 이런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그런 IT 업체들의 이런 러브콜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베어 로보틱스를 하면서 이 인탑스도 사실 하드웨어 쪽으로만 계속적으로 이제 진출을 한다라고 보일 수도 있겠는데 이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이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 이런 쪽으로 협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인타스의 본업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IT 업황이라든지 특히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좀 부진한 모습 때문에 실적이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진단 키트도 했었잖아요. 진단 키트 네. 부분 상당히 네, 유의합니다만 그렇죠. 네. 금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2분기, 3분기 내에서는 좀 어느 정도 호실적을 보여줄 네.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주요 모멘텀 아마 신사업인 로봇 성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32,2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네. 목표가는 정고점 근처인 4만 원, 손절가는 28,0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기관 수급 들어온 종목 가운데 오늘 살펴보면 좋을 종목은 뭘까요? 네, 덴티스라는 종목인데요. 예. 네. 덴티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덴티움이라든지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와 같이 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임플란트 사업의 상당히 후발주자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네. 상당히 후발주자가 맞고요. 근데 이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그 피부 미용기기랑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덴티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임플란트 매출 비중이 한 70% 후반대 정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북미라든지 중국과 관련한 이제 해외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에 대한 이제 그 신공장 증설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거든요. 아마 한 2024년부터 이제 실시가 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한 캐파가 한 3배 정도 늘어나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좀 주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이 특히 증설을 하게 되면서 기존 같은 경우에 지금 마진율이 한 자릿수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경쟁 업체들을 보면 한 20-30%대가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증설하게 되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게 되면서 이런 마진율들을 확실히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증설 이후 특히 모멘텀이 기대된다는 부분이 아마 키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자회사의 그 투명 교정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서 이런 신규 사업 쪽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교정기인데 투명으로 돼 있는 거. 네, 네. 근데 이 부분을 사실 그 해외 업체가 국내에서는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덴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 투명 교정을 하면서 플랫폼 내에 모든 과정을 이제 자회사로서 이제 다 맞춰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마진율 쪽에서도 상당히 좀 우호할 것으로 보이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경쟁적으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투명 교정 시장 내에서는 특히 빠른 생산에는 원가 절감, 빠른 배송 이런 부분을 다 통틀어 봤을 때 시장 내에서 상당히 후발주자지만은 좀 입지가 어느 정도 예. 기대된다라는 모멘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말 많았던 우스템 임플란트 오늘 조용히 상장 폐지가 됩니다. 퇴장을 조용하게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임플란트주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임플란트 70% 이상의 매출 비중을 갖고 있고 또 투명 교정이라는 신사업 장착했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일단 13,3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1,5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덴티스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농심이 글로벌 라면 수요 증가로 영업이익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서 금요일장에서 11% 상승했습니다. 한국 콜마, 클래시스도 분기 최대 실적을 발표했었는데요. 반기 보고서 제출 기한 마감일이 오늘입니다. 자, 실적 발표에 나서는 기업들의 증권사 추정 전망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순이익 급증이 기대되는 삼성생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90%대 늘면서 5,150억 원 기록할 걸로 보여지고요. 이어서 삼성화재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손보사죠. 매출과 이익 모두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영업이익 53%대 늘면서 7,357억 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높은 주주 환원 규모가 지속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42% 영업이익 늘어나면서 7,115억 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홀딩스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컨센서스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중국 단체 관광의 빗장이 풀리면서 기대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들 만나봤습니다.
네, 실적 발표주 가운데서 하나를 살펴볼 텐데 그동안 그 배당주들은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어떤 네, 종목 맞습니다. 꼽아줄까요? 저는 뭐 배당주라기보다는 지주사 종목을 하나 보고 있는데 좋습니다. 네. 한국콜마홀딩스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한국콜마에 대한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답지를 알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을 네. 하고 싶고요. 특히 한국콜마홀딩스의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콜마와 이제 콜마 B&H 이렇게 두 개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한국콜마가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특히 중국 법인도 상당히 매출이 잘 나왔던 게 좀 놀라운 부분이고요. 이 선크림 쪽이 상당히 잘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그 한국콜마의 자회사인 연우라든지 아니면 HK 이노엔 둘 다 실적이 좀 괜찮게 선방을 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특히 한국콜마 홀딩스를 볼 때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될 게 이제 한국콜마와 콜마 B&H 이 부분인데 특히 한국콜마 부분은 앞으로 이제 그 단체 관광 재개의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수혜주죠, 상당히 이게. 좀 괜찮게 보이고 있습니다만 살짝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콜마 B&H라는 부분입니다. 이 콜마 B&H 같은 경우는 이 건기식을 제조하는 네. 네, 맞습니다. 건기식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대부분의 주요 모멘텀이 중국향 건기식입니다. 근데 이 중국향 건기식이 사실 매출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건기식 쪽에 상당히 타격이 크게 세게 왔기 때문인데요. 근데 하지만 이전에 코로나 때 상당히 매출이 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애터미를 애터미를 네. 통해서 이제 그 팔로우가 잘 뚫려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오게 됐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바뀔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일단은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 침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국 시장에 특히 건기식이 상당히 낮은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기식 시장이라는 부분은 특히 물론 경기랑도 있지만 이 건강이라는 부분이랑 봤을 때 보급률 자체는 계속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좀 의심을 하지 않는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애터미의 그 영업망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코로나 때 진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대면 영업 쪽으로 이제 애터미가 진입을 한 것보다 온라인 도소매 쪽으로 먼저 진입을 하고 그렇게 매출이 좀 폭발을 하게 되는 네, 효과가 네.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번 중국이 사실 리오프닝에 대한 카드가 좀 먹히지 않는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 코로나에 대한 이제 그 자유로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풀렸다라고 봤다면은 이 애터미라는 부분은 특히 대면 영업으로 좀 많이 다들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네트워크 네, 마케팅. 네트워크 예.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을 통한 이 대면 영업이 좀 활성화가 되게 된다면 예. 이 콜마 B&H 실적도 상당히 좀 괜찮게 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특히 물론 2분기 실적은 이미 잘 나올 것이라는 이 정답지를 가지고 있지는 네. 3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콜마 홀딩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주임님 일단은 어느 그 거 가격적인 측면에서 네. 사실 한국콜마 홀딩스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네,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일단 15,700원을 제시를 드리겠고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13,000원으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수급 특징주에서 이렇게 또 투자 전략 챙겨주셨습니다. 김용빈 주임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